오랜만에 친구들을 만나서 술도 마시고 신나게 놀았던 피고는 다음날 아침에 수치가 갖추지 않은 상태에서 팀장으로부터 다시 또 다급하게 연락을 받습니다. 지금 즉시 여의도에 있는 땡땡 빌딩 앞으로 가서 돈을 받아오라 라는 어떤 그런 지시를 받고 술이 안 깬 상태에서 준비물을 챙겨서 택시를 타고 이동을 합니다. 여의도라 그런지 말끔한 정장을 입으신 노신사분께서 돈 뭉치를 전달을 받고요. 딩톡으로 전달을 받은 완납증명서를 출력해서 피해자에게 전달을 합니다. 근데 어떻게 된 일인가요? 이게 힐끔 본 완납증명서 명의가 이번에는 땡땡은행이 아니라 금융감독원입니다. 금융감독원. 뭔가 잘못 본 게 아닌가 싶어서 또 피해자를 보내고 나서 다시 팀장으로 받았던 그 딩톡의 내용을 확인해 보는데 금융감독원이 맞습니다. 뭔가 이상한데 피고는 이때부터 뭔가 의심을 하기 시작합니다. 피고는 일단 시킨 대로 현금 뭉치를 다른 전달책에게 전달을 하고 일당을 받아서 집으로 오는데요. 집으로 오면서 인터넷을 검색을 해봅니다. 검색어는 보이스피싱. 여러 사례들을 읽던 도중 자신과 똑같은 유형의 어떤 보이스피싱 범죄 사례가 눈에 들어옵니다. 막연했던 의심이 현실로 다가옵니다. 피고는 그날 돌아온 길에 팀장에게 다시 연락을 합니다. 제가 하고 있는 일이 보이스피싱 범죄가 맞죠? 뉴스에도 나오던데요. 피해자가 자살했다는 뉴스도 보이고요. 피고는 팀장에게 앞으로 더 이상 이 일은 못하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팀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일은 네가 그만두고 싶다고 그만둘 수 있는 일이 아니야 라고 말하면서 피고가 부모님과 같이 살고 있는 집의 파란색 대문 사진을 찍어서 보내옵니다. 그러면서 그만두려면 그만둬. 피해자들한테 네 신상 정보를 다 뿌려볼 테니 알아서 구속돼서 처벌받든지 마음대로 해라. 이런 협박을 받게 되는데요. 그렇습니다. 이런 피싱 범죄는 피해자들만 아는 게 아니고요. 이런 피싱 범죄에 가담한 단순 전달책, 현금 전달책도 그야말로 그만둘 수 없는 상태의 어떤 낚싯바늘에 낀 어떤 그 물고기와 같은 시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피고는 내키지 않지만 처벌받을 것이 두려웠기 때문에 일단 시킨 대로 합니다. 그런 사이에 피고의 얼굴은 곳곳에 CCTV의 영상으로서 어떤 증거가 남게 되었고, 어느 날 피고는 집으로 들이닥친 경찰에 의해 현장에서 긴급 체포됩니다. 집에 계신 부모님은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냐, 착한 우리 아들이 이럴 리가 없다며 바닥에 주저앉습니다. 피고는 차마 부모님을 볼 날이 없습니다. 네. 세 번째는 현금 전달 체계 처벌 등 재판 진행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피고는 일단 구속된 상태에서 수사를 받습니다. 험악한 이상의 수사관들이 피고를 다그칩니다. 나름 자신이 팀장으로부터 협박을 당했던 사정도 얘기를 해보지만 그 수사관들에게 이 피고는 선량한 피해자들을 막다른 골목으로 몰아간 범죄 조직의 어떤 일원에 불과합니다. 피고는 경찰에서 10일, 검찰에서 최장 20일 정도 구속기간을 연장받아 수사를 받고 구속된 상태에서 기소가 됩니다. 집에서는 부모님이 없는 살림에 선임해준 변호사가 피해자들과 합의를 보지 않을 경우 실형을 면할 수 없다, 이런 경고를 했고요. 피고는 부모님을 볼 낯이 없었지만 부모님이 나서서 도와주지 않으신다면 젊은 나이에 전과가 생기는 것은 물론 교도소에서 살아야 할 것을 생각하니 머리가 아득해집니다. 어찌어찌 재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검사는 피고에게 징역 2년을 구형을 합니다. 다행히 부모의 도움을 받아 선임한 변호사가 피해자들을 일일이 찾아가 피해 변제를 하고 합의를 봤다고 합니다. 피고는 다행히 법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풀려나게 됩니다. 피고가 피싱 범죄에 가담해서 얻은 범죄 수익은, 전체 범죄 수익은 한 200만원 남짓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피해액으로 밝혀진 것만 1억 원이고요. 밝혀지지 않은 범행까지 추산을 해볼 때 3배 이상, 한 3억 원 이상이 넘는 걸로 추정이 됩니다. 그리고 피고의 부모님이 변호인을 통해서 피해자들과 합의를 보기 위해 지출한 실제 규모는 대출받은 돈을 포함해서 7천만 원이 넘는 돈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실제 있었던 사건을 기초로 일부 각색을 한 내용인데요. 피고가 팀장으로부터 협박을 받았던 사실이나 범죄 수익이 수백만 원에 불과한데 피고의 부모가 수천만 원을 들여서 피해자들과 일일이 합의를 봤던 사실, 피고가 집행유예를 받았던 사실, 이런 것들은 전부 실제 사실에 기초를 한 것인데요. 하루에 10만원, 20만원에 불과한 일당을 받고자 피싱 범죄의 어떤 현금 수거책으로 활동하는 것은 기름을 지고 불 속으로 뛰어드는 것 같은 위험천만하고 미련한 짓입니다.
실제 범죄 사례를 기초로 원치 않게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는 일을 경계하고자, 그리고 이런 식으로 범행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피해자들에게 널리 알고자 작성된 영상임을 알면서 오늘의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박형수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